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에 관해서 동결이라고 이제 입장 표명을 했지만 되게 아이러니한 거는 이제 뒤에다가 후행해서 명확하지 않은 금리에 관해서 명시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정적인 여파들이 지금 시장에 계속 부정적인 압력을 행사를 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업비트에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들은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여서 멘탈이 아마 무너지신 분들이 지금 되게 많을 거예요. 이게 참 사람 가지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보면은 예상 웃돈 CPI의 11월 또는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 커져. 이때 날짜에는 당장 9월에는 금리 인상 없을 거야 얘기했는데 이렇게 또 압력을 행사하고 또 막상 이 시기가 가면 또 비슷한 얘기로 또 할 겁니다. 근데 저는 에너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에너지에 실마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뭐 연준에서 이러거나 저러거나 저는 이제 이거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해요. 뭐 사람마다 이제 각자 이제 다르긴 하겠지만 국제 곡물가와 국제 에너지 가격은 연준에서 금리를 아무리 강력하게 인상한다고 해도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거죠. 요즘에 아마 기상이변 얘기를 되게 많이 보시잖아요. 여러분들 작년 말부터 저는 좀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뭐 라니냐라든가 엘니뇨에 관해서 근데 여기 보면은 빙하 사라지는 속도가 20년 전에 5배로 이걸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아시겠지만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부동항이 블라디보스톡이라는 부동항이 딱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기존에는. 근데 러시아 입장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기존에는 여기를 원활하게 운용을 못 합니다. 근데 이게 막상 녹잖아요. 이게 러시아 입장에서 이게 장점일까요? 부정적으로 될까요? 러시아는 그래서 이 주변에다가 포인트에 군사기지와 공항과 항구를 건설을 합니다.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거를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 지하 자원도 많이 깔려 있고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러시아하고 중국이나 아프리카나 인디아나 이런 국가들이 팽창하면 팽창할수록 가상자산도 더 확장되기 때문에 전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탈달러화에 관해서 누가 더 예, 어떻게 움직이는지, 탈달러화는 왜 진행되는지, 그리고 거기다가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과연 국제 질서는 어떻게 바뀔까요? 네. 대만 분쟁에 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미디어에 좀 많이 언급을 했었어요. 예전서부터. 자, 저는 중국이 잘 되기를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저는 짜장면을 좋아하긴 해요. 그러나 저는 미국을 햄버거도 좋아해요. 그러나 미국을 싫어하지도 중국을 싫어하지도 않습니다. 예, 저는 그냥 3인칭으로 그냥 언제나 그냥 바라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 우리는 지금 업비트 창에 있는 파란 색깔의 여러 가지 코인들을 보면서 막 벌벌 떨면서 이 시장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시면은 XRP에 관한 명확성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SEC가 이 원래 이게 작년 얘기인데 이 AMP라는 이 코인을 증권성 시비에 휘말리게 합니다. 그래서 실은 이게 상폐가 돼요. 상폐가 됐었어요. 근데 웃긴 거는 코인원에 요즘에 보면은 앰프부터 해가지고 계속 상장을 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거 증권성 12에 있는 코인인데 왜 코인원에서 상장을 시켰을까? 코인원의 단독 그냥 결정일 뿐일까? 닥사도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 자, 웨이브즈도 업비트 내에서는 주의나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지가 되게 많아요. 시세도 막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했었고. 근데 왜 웨이브즈도 코인원에서 런칭을 시켰나? 니어 프로토콜인가? 그 코인도 SK CNC하고 뭐 파트너십을 맺었다 이런 얘기가 뉴스에 나왔잖아요.
아마 니어 프로토콜도 어저께인가 그저께 아마 코인원에 상장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움직임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는 눈치를 채야 됩니다. 예. 눈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세가 모든 거를 얘기해주지 않는다라는 거를 이제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제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보시면은 KG 모빌리언스라고 앞에다 이렇게 썩 붙이지만 중국 알리바바가 11번가 인수 추진 최대 거래처 부각되고 있어. 이 보세요. SK 스퀘어가 여기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몇몇 개 회사들이 Q10이라든가 몇몇 개 회사들이 이 11번가를 가져가려고 하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됩니다. 원래는 이거를 누구한테 주기보다 IPO를 하려고 했는데 IPO가 실행이 안 됐어요. 여기에 군심을 흘리고 있는 게 누구냐? 중국의 알리바바입니다. 한국 분들 알리바바 되게 많이 사용해요. 생각보다 되게 많이 사용해요. 실제로. 근데 알리바바가 11번가까지 들어온다. 그럼 11번가까지 이걸 인수한다. 거기다가 쿠팡은 아시겠지만, 자, 소프트뱅크가 모회사예요. 그럼 쿠팡하고 11번가랑 전혀 관련이 없을까요? 이런 식으로 소프트뱅크는 옥죄어 오는 겁니다. 예. 이게 코인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겠지만, 우리가 투자하는 코인들이 소프트뱅크나 DCG, 엔트파이낸셜 이런 데랑 깊숙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우회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이 사람들 손바닥 안에서 놀게 돼 있기 때문에. 자, 그랩도 마찬가지예요. 그랩 동남아에 있는 차량 공유 플랫폼입니다. 소프트뱅크가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예전에 이제 투자를 했죠. 여기도 보세요. 동남아시아 슈퍼앱, 그랩, 웹3, 그러니까 가상자산 생태계를 서비스 지원 추가할 거야 라고 9월 7일 날 기사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뭐 무슨 특정 코인을 언급을 안 해요. 그러나 구조를 계속 넣고 있는 거예요. 이런 플랫폼 회사들은 계속해서 가상자산. 11월 달에 텔레그램 톤이라는 거기도 웹3 지갑을 실행시키겠다 얘기가 나왔었죠. 자, 그리고 더 재미난 거는 그랩에 서클사가 파트너십 관계를 맺습니다. 이 의미가 과연 뭘까요? 단지 USDC만 관련이 돼 있을까요? 자, 어쨌건 세계 모든, 하다못해 제가 봤을 땐 카카오라든가 네이버라든가 토스라든가, 그러니까 그거는 뭐 한국 내에 있는 거고, 어쨌건 그런데도 가상자산에 관해서 금융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같이 관련해서 뭔가 종합금융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준비하는 사전 작업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세청 얘기는 어저께 아마 이미 보셨을 거예요. 국세청이 해외 가상자산 뭐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지 이거 뭐 평균가를 데이터를 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것도 사실 되게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리플 유동성 허브 플랫폼 브라질, 호주로 확장. 계속 실용성 있게 뭔가 전 세계 글로벌하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인 중에 유일하게 CBDC에 관련해서 언급을 하거나 계속해서 구조적인 작업을 하는 거는 전 세계 유일하게 이 친구예요. 네, 이 친구밖에 없어요. 끝판왕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끝판왕인데 왜 시세는 이 모양이냐 막 이렇게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결론적으로 분명히 아마 도드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중국 중앙은행은 지급준비율 0.25% 인하, 경제회복 기반 공고화.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달러는 방출하고 미국 채권은 사들이지 않고, 중요한 거는 이때 시기만 이렇게 했던 게 아니라 지급준비율을 인하한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아마 중국은 계속 인하를 할 거예요. 미국은 동결할 거고. 그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냥 지나가는 김에 말씀드리고, 이거는 상위 1%가 전체 중에 얼마만큼 자산을 확보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부의 쏠림 현상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브라질이 48%, 인도가 41%, 1%가
100% 중에 이만큼을 거의 5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빈이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부자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면 엄청나게 돈을 크게 벌 수도 있어요. 인도나 이런 데도.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정도 부자 수준이 아닙니다. 상상을 뛰어넘어요. 미국은 30%가. 예. 아무리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해도 아시겠지만 예.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아마 점점 더하면 더했지. 중국도 자 31%, 독일, 한국은 23%, 5명 중에 이제 한 명이 1%. 자 이렇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부익부 빈익빈이 더 극대화되면 극대화됐지 더 적어지진 않을 거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대중들이 업그레이드라 흑수저가 금수저가 될 수 있는 마지막 연결고리는 가상자산 뿐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국세청이 아시겠지만 세금을 걷기 위해서 지금 서서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눈치를 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요 근래 이제 세계 어떤 이 경제 패러다임에 관해서 인플레이션도 아니고 디플레이션도 아니다. 스태그플레이션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말 그대로 스태그플레이션인데 무슨 FED가 금리를 인상하니 많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네? 이거 하고는 이제 동떨어진 거예요. 뭔가 새로운 구조를 창설을 해서 그거를 혁신해서 세금을 빼낼 수 있는 어떤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이 상황에서는 유동성을 주입해도 해결이 안 되고 유동성을 빼도 해결이 안 되고 그게 코인 시장이라는 거죠. 웹3. 그러니까 세계 중앙정부는 앞에선 아닌 것 같지만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아시겠지만 G20에서도 공식적으로 가상자산 수용에 관해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도출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아마 발표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고 자 그리고 테더 CTO가 비트코인 채굴에 대한 루머를 부인한다. 뭐 아시겠지만 이거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테더가 뭐 망한다 USDT사 한마디로. 근데 지금 보면은 사업을 계속 확장하고 있어요. 하다못해 이제 채굴까지 한다고 그러는데 남미의 특정 국가에서 이 채굴을 할 거야라고 얘기를 하죠. 채굴을 하려면 에너지가 되게 필요해요. 네, 그죠? 테더는 어디랑 빗비넥스사니까 어디랑 관련이 깊숙할까요? 여기 중국하고 관련이 되게 깊어요. 자 그러면은 중국하고 얼마 전에 외교적으로 친교를 맺은 국가가 있습니다. 남미 국가 중에. 그리고 그 국가는 자, 이 에너지를 뽑아내는 국가예요. 자, 그러면은 그 그림에 맞춰서 이제 채굴 하겠다. 얘기가 나왔던 것 같고. 자, 그리고 국내 가상자산 업체들이 일본 진출 속도 낸다. 생뚱맞죠. 그래서 어쨌건 제가 한국, 중국, 일본이 이렇게 앞에서는 한미 1위라고 외치지만 사실 이 한국과 일본은 뒤에서는 또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네. 한미 1이 아니라 한중일로 또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실 거예요. 카카오페이와 텐센트, 위챗페이 하다못해 일본의 페이먼트하고도 관련해서 서로 이렇게 연결고리가 형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한국 기업들도 일본에 또 진출한다. 요즘 들어서 이런 뉴스가 되게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자, 오늘 좀 영상이 늦었는데 오늘도 힘을 내시고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 수용되는 데까지 그렇게 멀지 않은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들도 이제 뭐 한국 시장에 진출 못했던 것도 속속들이 이제 점진적으로 상장이 될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하고 대기업들도 파트너십에 관해서 니어 프로토콜만 이제 발표를 했는데 다른 코인들도 이제 속속들이 발표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불장이 왔을 때 지금 뭐 발표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활기찬 하루 되시고 진짜 찐 상승장이 올 때까지 지쳐서 포기하지 마세요. 이번에 포기하면 어쩌면 그냥 인생 자체가 끝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점점 순수익률은 줄어듭니다. 현물 경제에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점점 내가 활동할 범위가 계속 축소되고 있어요. 그거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이미 다들 아마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우리가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단 한 개밖에 없습니다. 예,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 특히나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은 XRP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시는데, 일단 포커스를 맞추셨으면 그냥 끝까지 비트코인하고 비교를 하지 말고 그 친구가 할 일이 있고 XRP가 할 일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거를 뭐 너가 낫네 내가 낫네 그거는 아마추어적인 발상인 거고 다 의미 없어요. 예, 의미 없는 거고 이더가 할 일이 있는 거고 다 그런 거니까 어쨌건 내가 투자한 코인에 관해서 믿음을 끝까지 가지시고 끝까지 그냥 밀어붙이시는 게 저는 지금 혼란한 세상에서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나를 지켜줄 거고, 예,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겁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